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무릎의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무릎 관절에 물이 찼을 때 그리고 골관절염의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환자분들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이제 찾아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초음파를 일단 확인을 해보는데요.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이제 무릎 관절에 이렇게 물이 차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물이 차 있을 때 그 양이 그렇게 많이 차 있지는 않고 뭐 그냥 좀 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보통은 이제 소염제를 처방을 하고 얼음찜질을 하도록 이제 권유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쉬어주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확인을 하는 편인데요. 그렇지 않고 굉장히 강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릎 주위가 붓고 통증도 심하고 무릎이 잘 굽혀지지 않는 경우로 이제 그러면 반드시 이제 초음파를 확인을 하죠. 초음파를 확인을 해보면 보통은 무릎 관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차 있는 경우가 종종 이제 관찰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흡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바늘로 이제 관절광 안에 이제 삽입을 해서 이렇게 쭉 당기게 되면서 이제 흡인을 하죠. 물을 빼주게 되죠. 물을 빼주게 되면은 그 물의 색깔, 그 관절액의 그 삼출액의 색깔을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관절액이라면 약간 투명하면서 이제 옅은 이제 노란색 정도를 띠게 되는데요. 그러게 되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런 색이 나오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렇게 삼출액이 차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뽑아주게 되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이죠. 이제 굉장히 큰 압박감을 느끼다가 얘가 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통증의 완화를 이제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 차로 이제 찰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소염제를 복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음찜질도 하게 되고, 그리고 충분한 휴식도 취하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 나가고요. 이제 흡인을 했는데 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상이라고 보면 되고, 대부분은 이제 인대 손상이라든지 십자인대나 뭐 이런 것들이 파열됐다거나 아니면 반월판의 손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월판에 손상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CT나 MRI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CT나 MRI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치료들을 적절히 해 나가야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흡인을 했는데 이제 되게 불투명하고 흐릿흐릿한 농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감염을 의미합니다. 감염. 그래서 화농성 관절염일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반드시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말 응급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감염은 무시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제 뭐 흡인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샘플을 이제 검사를 내기도 하고요.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제 그냥 가장 보편적인 항생제를 써가면서 조절을 해야 되고, 심각한 상황이라면 응급수술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이 만약에 붓고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안 굽혀진다면은 이제 빨리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조금 확인을 빨리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이제 무릎의 골관절염의 전반적인 이제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약은 소염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을 호소하시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고령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고령인 분들에게 소염제를 너무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이제 부담이 되게 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소염제를 장기간 이용하게 되면은
위장관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령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거는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이제 치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장관 문제를 좀 덜 일으키는 이제 소염제들을 좀 보통 처방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이제 고령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는 좀 사실이긴 합니다. 이 소염제랑 그리고 적절한 진통제들을 섞어가면서 이제 통증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만이신 분들,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체중 조절을 조금 권유드리죠. 체중 감량을. 왜냐면 체중이 1kg 늘어갈수록 그 관절염의 발생률은 거의 뭐 3, 4배, 4배 이상 정도로 이제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좀 권유드리는 편이고요. 당연히 운동도 권하게 됩니다. 운동은 이제 유산소 운동도 권하게 되고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당뇨나 고지혈증 뭐 이런 거에도 유산소 운동은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경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더 잘 안 낫게 되고 더 관절염의 진행 속도도 더 빨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권유드리고요. 또 하나는 근력 운동. 근력 운동도 당연히 권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다시피 이 무릎의 통증에 굉장히 좋은 운동은 대퇴사두근, 이 허벅지 앞쪽의 대퇴사두근을 단련시키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근력 운동도 치료 방법의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일단은 예방적으로, 그러니까 무릎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계속 삼가셔야 됩니다. 부하를 계속 주는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연골의 마모 속도는 점점 빨라질 거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부하를 과도하게 주는 행동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계단을 내려가는 거. 계단 내려가기. 그리고 이제 비탈길 있죠. 비탈길, 경사진 곳, 비탈길 같은 것을 내려가기. 이 내려갈 때 하중이, 무릎에 하중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내려가는 거는 뭐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거나 비탈길을 좀 피하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쪼그려 앉기. 쪼그려 앉아서 뭔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 특히나 어르신분들은 이제 자식 생활을 하시면서 쪼그려 앉으시면서 이제 생활하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상추 키우시느라 뭐 쪼그려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쨌든 이런 행동은 무릎 관절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필요합니다. 피해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치료에 대표적으로 이제 하는 게 관절광 내로 주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이 굉장히 붓고 무릎이 붓고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오게 되면은 그리고 뭐 아까처럼 이제 삼출액이 과도하게 차 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 관절광 내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뭐 항상 많이 나오죠. 뭐 허리 주사할 때도 나오고 하지만 얘는 진짜 정말 중요한 항염증 작용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하면은 통증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주사 놔주세요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스테로이드 주사는 항상 얘기하면 굉장히 자주 주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1회 정도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뭐 얘를 또 한 번 주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간격,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두고 주사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스테로이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연골을 계속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마모 속도를 오히려 더 진행을 시키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진행시키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주사는 정말 너무 심한 통증이거나 붓고 그럴 때 한 번 정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일 많이 하는 게 관절광 내로
연골 주사를 하는 거죠. 연골 주사. 아마 관절염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 번 이상은 거의 맞아 보셨을 텐데 연골 주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연골 주사의 성분은 히알루론산이라는 겁니다. 히알루론산 성분이고요. 얘는 그 연골의 관절의 활액이라고 하죠. 활액의 성분이기도 하고요. 그 연골 표면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보충해 주면서 그 윤활도 더 좋아지게 해주고 충격 흡수도 조금 더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병원에 찾아가게 되면은 연골 주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연골 주사는 일단 하기 전에 항상 엑스레이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엑스레이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엑스레이를 확인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관절의 간격을 등급을 매기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보고 그걸 바로 KL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KL 그레이드는 0기부터 1기, 2기, 3기, 4기까지 있는 거고요. 0기는 당연히 정상이니까 뭐 연골 주사를 하지 않고요. 4기 같은 경우는 아예 관절 간 간격이 거의 없이 아예 뼈가 붙어버린 거기 때문에 연골 주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KL 그레이드가 1기에서 3기만 이제 보험 적용을 나라에서 해주게 됩니다. 얘네만 주사해라 이렇게 해서 나라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1기, 2기, 3기에만 보험 적용이 되고요. 0기나 4기에서는 이제 본인의 비용을 내고 맞으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보험 적용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통은 이제 이렇게 KL 그레이드를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사를 하게 되는데 그 간격은 6개월에 1회를 맞는 연골 주사가 있고요. 6개월에 3회를 1주 간격으로 맞는 이제 연골 주사가 있습니다. 이제 가끔 물어봐요. 이제 뭐가 더 좋아요? 좋은 걸로 해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둘의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6개월에 1회를 맞는 거는 3회를 맞을 거를 한 번에 지박해서 농축해서 맞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훨씬 더 그 히알루론산 그 액을 이제 겉으로 이렇게 뽑아보면은 굉장히 끈적끈적한 약간 액이거든요. 점액질 같이 이렇게 끈적끈적한 액인데 그게 더 농축되어 있어서 그거를 관절강 안에 넣게 되면은 이 3회로 나눠서 맞는 것보다는 훨씬 더 묵직하고 조금 더 통증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3회에서 나눠서 맞는 것보다는 1회에 맞는 게 조금 더 묵직하고 맞고 나서 좀 통증이 하루 이틀 정도 있을 수 있다. 이게 단점이고요. 장점은 반대로 어쨌든 관절강을 뚫고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는 아무리 소독을 깨끗이 해도 감염의 위험성은 항상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감염의 위험성은 3회로 나눠서 맞는 것보다는 한 번 그래도 찌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의 성향 뭐 어떤 걸 좀 더 선호하는 것도 있으시고요. 환자분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이제 뭐 1회로 주사하는 걸로 할 수도 있고 3회로 나눠서 하는 걸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럼 도대체 왜 6개월에 한 번만 맞냐? 그 전에는 맞을 수 없고 그거보다 더 이제 늦게 맞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 이제 뭐 보험 적용이랑 사실은 상관이 있습니다. 보험 적용이 6개월이 지나야만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것만 보험 적용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래서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연골 주사는 맞게 되면 4개월, 평균적으로 4개월에서 12개월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험 적용에 따라서 6개월에 보통 한 번이나 3회로 나눠서 맞는 편입니다. 어쨌든 이렇고요. 오늘은 이제 골관절염에 대해서 뭐 치료와 이제 관절에 물 찼을 때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봤고요. 여기서 이제 운동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무릎 통증, 골관절염에서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거랑 적절한 운동을 해주시는 건 되게 중요해서 다음 시간에 마지막 1시간 더 영상을 제작을 해서 간단하게나마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괜찮은 무릎 통증에 괜찮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